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고대 철학이 땅에서 온 여행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자신의 사상과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영원 회귀라는 신비로운 개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여름밤의 모닥불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여행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을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날은 특히 푸른 하늘이 마을이 지붕 위로 펼쳐져 있었고 따사로운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철학적인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사람들, 당신의 삶이 이 순간부터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지금의 모든 선택과 경험이 무한한 순환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떠올리며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그중 한 젊은 농부가 여행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없는 운명에 묶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새로움이 없고 같은 하루가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야말로 영원 회귀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선택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과연 지금과 같은 선택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선택을 바꾸려고 할까요? 그의 말은 마치 뇌리에 불이 붙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농부는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무심코 흘려보낸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 단순한 생계 유지의 방법이 아니라 그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낭비하는 하루 없이 매 순간이 가치 있게 살자. 이윽고 여행자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 회귀는 그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매 순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지금의 삶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 작지만 귀중한 변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래 두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다른 이는 주변의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은 시간의 영원한 흐름 속에서도 활기와 생명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행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들이 매일을 더욱 빛나고 소중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영원 회귀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였고, 마을 사람들은 여행자를 기억하며 매일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마법사들이 사는 신비한 왕국에 굉장히 특별한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마법사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대회였고, 모든 참여자는 특별한 마법 도구인 무지의 베일을 쓰고 참가해야 했습니다. 왕국의 중심 광장에는 마법의 장막이 펼쳐졌고, 그곳을 둘러싼 웅장한 경기장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마법사들이 모여든 가운데 장관 마법사인 롤즈 경이 무대에 올라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지의 베일 뒤에 서서 새로운 사회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이 장막 안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미치나 능력을 잊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참가자들은 호기심 반, 흥분 반으로 무지의 베일을 받았습니다. 이 베일을 쓰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마법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인지 아니면 갓 마법을 배운 풋내기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젊은 마법사 클라라 역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난관에도 자신을 저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무지의 베일을 두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장막 속으로 들어간 순간 클라라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마법 실력이나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상실한 채 마법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규칙을 제안해야 했습니다. 장막 안에서는 서로의 모습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각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공평한 규칙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클라라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변신을 잘 못하는 마법사였다면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어떤 마법사가 만들어낸 규칙이 나의 약점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마법사들은 장막 안에서 하나둘씩 자신의 제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법사는 모든 마법사는 다른 마법사의 능력을 보완하여 함께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모든 마법사가 자신이 능력이 낮다고 느끼더라도 서로 협력하면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마법사는 모든 마법의 결과는 공동체의 행복과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어떤 마법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클라라도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마법사는 그 능력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
라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이 규칙이 모든 마법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장막이 거두어지고 무지의 베일을 벗은 마법사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전혀 다르게 들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제안했다고 생각했던 마법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놀라운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융합된 원칙들을 통해 더욱 공정한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롤즈경은 이런 마법사 사회의 새로운 조화를 축하했습니다. 클라라는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각자 베일의 장막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뽑아낸 원칙들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고 정에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사회 속에서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으로 마법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마법사 사회는 무지의 베일을 통해 정의로운 규칙을 세운 최초의 사회가 되었고, 이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위치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함을 고민할 수 있다면 세상은 더욱 정의로운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왕국에 사려깊고 지혜로운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그의 백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국에는 종종 자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권리와 선택이 중요성을 주장하며 대립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왕국에서 가장 현명한 철학자들,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였습니다. 미팅은 열띤 논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은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때 한 노철학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개인의 선택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맥락을 중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철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샌델의 가르침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왕은 한 청년, 영리하지만 매사에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아리라는 이름의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는 항상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며 공동체의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 했고 마을 회의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어느 날 아리는 마을 가장자리의 숲을 탐험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가 길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이상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빛은 작고 낡은 오두막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리는 오두막에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한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길을 잃으셨군요? 노인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아리를 초대하여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아리는 그 밤을 노인과 함께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아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하네.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가치와 조화되어야 하네. 노인의 지혜로운 말에 아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을 돌아보며 공동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리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공동체의 규칙과 전통을 존중하며 마을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왕은 이야기를 마치며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가치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정의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샌델의 지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후로 왕국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번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고 먼 땅에 행복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이름처럼 항상 웃음으로 가득했죠. 이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원칙을 따랐답니다. 그 중심에는 원로회가 있었고 원로회에서는 항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노력했어요. 이번 이야기는 그들이 마주한 어느 날의 특별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행복마을에서 가장 큰 연례축제, 햇살축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 중 하나였죠. 그런데 올해는 축제 전날 큰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마을의 핵심 자원이자 전설적인 맛을 자랑하는 황금뿔이 사라진 거예요. 황금뿔은 축제의 가장 중요한 재료로 없이는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어요. 마을 원로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이번 축제를 구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의 한 청년, 톰이 손을 들었습니다. 톰은 강에서 황금뿔처럼 빛나고 새콤달콤한 엄청난 양의 과일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원로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과일을 사용하는 대신 약간의 맛 차이가 생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져보기로 했죠.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톰은 용기를 내어 원로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뿔이 없는 건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뿔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축제를 통해 함께 모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새로 발견한 과일도 사람들에게 비슷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로들은 톰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들은 새로운 과일을 축제에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마을 사람들도 이를 수용했어요. 축제 날이 밝았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약간 걱정했지만 고새롭고 신선한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졌지요. 축제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언제나 옳은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톰의 용기 있는 제안과 원로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행복마을은 또 한 번 벤담의 공리주의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행복마을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작은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축제처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